자, 시작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석유학 상공장 생산팀에 있는 신민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교육을 2주차? 2주차 가나? 예, 직무교육이라고 딱 동기들이 이제 20명 가까이 넘게 있죠, 원래. 예, 근데 이게 집체교육을 하는 거는 이게 되게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제 딱 초기에 이제 신입사원이 때의 어떤 그런 기회밖에 없을 건데, 여러분 자체들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이제 없어요. 2주나 지나고 나면.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이 교육 전체가 이게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해당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거는 뭐 다 더럽고, 이런 것들 전공적인 게 다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다 더럽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하는 파트는 오늘 그 석유학 쪽에 그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1, 2, 3공장, 3공장에 대한 그 제품, 어떤 게 제품이 있고, 계략적으로 이제 어떤 루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생산이 되고, 이런 부분을 계략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내일 되면 또 이제 섬유 쪽에 제품에 대한 설명할 건데, 일단 제가 할 거는 지금 PTA 1공장, PTA, PDH 2공장, 그 다음에 이제 가수의 2공장,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석유 3공장 쪽에 제품이 제일 많아요. 1공장 하나, 2공장 2개, 3공장은? 경원이 몇 개? 6개나 있어요, 6개. 해가지고 제품 자체가 되게 많아요. 부산물이 다 어떻게 생산으로 올 수 있는 그 3공장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활용도가 높다는 거겠지. 근데 단위 공장으로 빅데이 공장 같은 경우는 한 단위 제품이지만은 그지 뭐 100만 톤 넘게 캡가 크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공장은 지금 PDH 그 프로필렌 공장이 있고, 이 공장이 또 가사라수소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의 프로필렌 공장은 기본적으로는 다 제품이 상공장 쪽으로 와요. 상공장 와가지고 상공장의 재료로 쓰이는 게 프로필렌이기 때문에, 이 공장, 상공장의 이제 관계는 이제 저희가 그거죠. 구매자죠, 그죠? 이 공장 사람 상공장한테 잘해야 돼요. 지금 상태는 석유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조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게 조금은 이제 이득이다 해서 이제 이 공장이 조금은 이제 휴지했던 관계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올해 조금 풀리고 나면 또 다시 가동을 하지 않겠나 싶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 공장의 제품은 전략 상공장에서 사용을 한다. 이 공장이 트러블나면 상공장도 어렵겠죠. 상공장 트러블나면 이 공장도 로드를 줄여야 됩니다. 이 공장 상공장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고, 1공장은 별도의 이제 자체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한 그런 부분이고, 과수 HP 공장은 수소가 주가 있겠죠. H2O2니까 수소를 어디서 받아? 프로필렌 프로파나에서 이제 프로필렌을 이제 제거하고 H2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가수 쪽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끼리의 어떤 그 구매와 이제 그 판매 어떤 그런 부분 역할, 그래서 상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그런 형태로 잘 짜여진 그런 석유학적인 구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렇구나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계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1공장 쪽에는 이제 쪽가 이게 이게 나프타에서 이제 NCC 오고, 이 NCC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이 나오죠, 그죠? 프로필렌, 에틸렌 쭉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DTX, 그죠? 이게 벤젠, 파라자일렌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벤젠하고 자일렌하고 돌로인인데, 이 PTA 같은 경우는 이 자일렌, 그죠? 자일렌 쪽에 를 원료로 해서 이게 PTA가 생산이 되는 이런 루트가 갖고, 이 공장은 지금 프로판을 원료로 해가지고 디하이드로, 그죠? 수소를 떼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요게 프로필렌 생산되면 이 생산된 게 N으로 가가지고 제품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장, 3공장 연계라든지, PTA는 좀 별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일렌, 파라자일렌 이거는 다 수육을 하겠죠. 원료 수육을 해서 이 공장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공장 같은 경우는 PTA는 이걸 또 원료로 해서 어디로? 섬유 쪽에 폴리스터, 대한화성 쪽 부분, 그리고 펜터가 안쪽으로 만드는데,
하성 공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원료를 공급하는 거겠죠. 그죠? 그 대나고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대행 같은 경우는 상공장에 기본적으로 이게 원료가 나오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아크릴 파이버, 그 아크릴 섬유죠, 그죠? 이거 섬유 쪽에 한 10% 20% 줘요. 그리고 그 나머지 거는 다 ABS 수지를 해가지고 제품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1공장 공무 쪽이 생산이 있네. 그러면 내보다 더 잘하시겠네. 1공장이고 2공장은 계시고,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설명하는데 내가 이게 1공장의 어떤 그 공정이라는 거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계략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나 싶긴 해요. 기술 도입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에는 25만 톤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뭐 정산해서 100만 톤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가 이탈리아 쪽이거든요. 그리고 동종사 비교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원료 수급은 뭐 지금 파라다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로리를 탱크가 있고 탱크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그 원료 수입을 지하 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고, PTA 판매처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섬유 쪽에 대한화섬 일부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역을 보면 이게 1공장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정산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100만 톤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유화학 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산의 어떤 그 캐파가 커지면 제조원가 쪽에서 유리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조원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금액의 어떤 그 향상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그 정산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장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생산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게 PT에 대한 그 이제 그 시장 현황이나 이런 게 좋았겠죠, 그죠?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PTA 같은 경우는 지금 로드가 80%, 85% 정도가 돼요. 그리고 100%에 대한 그런 부분과는 조금은 이제 줄여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역 같은 경우는 이 형태로 2007년도에 100만 톤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93년도에 이제 기술을 해가지고 96년도에 이제 돌렸기, 95년도 7월에 돌렸기 때문에 요거 한 30년 전 됐죠, 그렇죠? 30년 됐고, 저 2공장 같은 경우도 97년도 그 준공을 해가지고 돌렸고, 3공장도 97년도 돌렸으면 1, 2공장보다는 한 2, 3공장보다는 한 1, 2년 빠르게 이게 제품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기본적으로는 스팀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그 판매, 주 원료의 판매도 있지만은 부원료, 유틸리티의 어떤 판매, 이게 또 꽤 크거든요. 그래서 1공장이 제조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뭐다? 스팀 판매를 해서 이게 조금 그 제조원가를 줄이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1공장은 스팀 판매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 말이 좀 그렇게 한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이게 스팀 밴드 되고 이런 거 다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아, 저 돈 날라간다 이렇게 생각 들 거예요. 그러니까 상공장도 이 하섬 쪽으로 스팀을 줘요. 스팀을 주는데 그 단가는 시중에보다는 조금은 싸게 주겠지, 그지? 예, 싸게 주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료의 공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스팀이 생겨요? 공정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생겨요. 발열 반응이면 당연히 이제 열원을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스팀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게 어떤 그 공장의 어떤 그런 유틸리티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이게 그 주안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공장은 뭐 가보셨으니까 배치도는 더 잘 아실 거고. 큰 타워가 있죠, 그죠? 이거 뭐 저장소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공장에 그냥 가보셨다, 그죠? 가보셨으니까 더 아시죠. 그리고 그 원료는 파라잘렌인데, 그 잘렌 쪽에 그 촉매하에 압축공기 산화 반응을 해서 지금 흰색 분말의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분말 형태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PTA가 이 줄임말이라는 거죠. 정제된 테르프탈레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다 분말 형태로 이제 나오고, 이게 분말 형태 나오니까 이 톡백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벌크로 해가지고 출하도 하고 이렇게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공장은 프로필러는 기본적으로 액체, 그죠? 고압가스 액체고 상공장도 다 액체인데 NHN 쪽에는 이제 여기 분말이라기보다는 이 알갱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알갱이 모양의 그 브라켓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제품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이 액체가 반응을 해가지고 슬러리 형성이 돼서 밀가루 반죽 같은 게 이제 생긴다 이런 게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 올리고 그러면 물이 나오면 액체가 나오는 거는 다 날려보내고 그 슬러리 있는 거 이것만 결정을 해가지고, 그죠? 그쪽에서 드라이 시켜가지고 이런 풍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앗간 공장처럼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뭔가 이게 덩어리가 진단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 개요의 부분인데, 요 보면 이제 저 제품이 나오고 제품에 저 혼합조가 있고 반응기가 있어가지고 이 결정을 시키는 노란색 이 결정시키는 이 루트로 가는. 그러니까 저 파라자일 넣고 그 다음에 초산을 넣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혼합시켜가지고 믹싱을 돌려서 결정을 만든다 이런. 그러니까 그 결정이 되면 나머지 건 어떻게 돼?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물을 날리고 시키면 여기 이제 CTA라 해가지고 CTA는 크루드 해가지고 미정제됐다는 거예요. 아직 불순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CTA가 있죠. 그래요. 크루드라는 테레플라티릭 애시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정을 시켰는데 아직 물이라든지 그런 불순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루드라만 우리 상공장에도 크루드 AN이라는 게 있어요. 크루드 AN은 정제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크루드 AN 일부를 그 탱크 쪽에 보관하고 생산할 때는 그걸 또 집어넣어가지고 정제를 하고 하는 게 이제 그 공정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요 CTA 같은 경우는 이게 결정의 초기에 이제 결정을 시키고 반응시키는 있는 루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건조시키가 나온 게 이제 CTA 저장소가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 이제 PTA 공정으로 가는 거예요. PTA는 퓨리파이 때 가지고 이제 정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형태가 나온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은 이게 이 파라자일렌이 요 CH3가 이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파라 자일렌이 같은 양배가 붙어있으면 뭐야? 벌써 메타 파라 맞나요? 아 살아있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마주 보고 있는 CH3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파라 자일렌이고 산소를 산화반응해서 이게 나오는 게 템플라이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벤젠고리가 있다는 거는 아시죠, 그죠? 이하고 이게 되게 이제 우독한 그런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 석유학 쪽에는 어떤 외물질의 어떤 존재라는 이런 거는 뭐 그걸 항상 이게 잔존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뭐 리크라든지 뭐 그 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예방이 점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한 번 더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다 허용했지만은 그런 거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물질에 어떤 관리, 차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점검 이런 거는 사전에 몽에 베이고 이렇게 나를 위한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PTA예요. PTA는 마찬가지고 이제 하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CTA를 불순물 제거하고 PTA를 만든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CTA 가지고 이거 이제 그 예열을 하고 용해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을 통해서 이것도 다시 CTA처럼 건조해서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로서는 이제 그 여론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반응을 하면 어쩌고 여론 나오니까 이 여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스팀이 발생도 되고 어떤 기본적인 그 공정의 어떤 정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끓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활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 PTA는 CTA, PTA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제품화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나이를 보면 이 공장도 이제
95년도에 이제 그 요피라는 데 기술 계약을 했어요. 해가지고 프로필렌 해서 이제 97년도에 이제 프로필렌 원료를 프로판이겠죠. 프로판 원료를 해가지고 생산한 게 4월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맞게끔 상공장과 똑같이 이렇게 97년도에 스타트 4월달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 상공장 같이 공장을 건설해서 같이 이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프트는 이제 딱 이랬고 가산수소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그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은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년 좀 넘었겠죠, 그죠? 10년 넘은 상태에서 그 가산수소를 생산을 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장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주 원료는 프로필렌이고 프로필렌에 이제 수소가 나오니까 이 수소를 어떻게 판매를 했자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 좀 뭔가 제품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2012년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산수소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뭐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H하고 HP 쪽에 이제 그 주원료, 부원료 이런 부분 그리고 HP 같은 경우 지금 가산수소는 수입을 해요.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이제 수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필렌 공장에서 이제 수소 받던 거를 외부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제품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가산수소와 프로필렌은 또 별개가 될 수 있는 수입하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산수소는 가동하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 내용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게 그 주원료라든지 부원료, 그리고 촉매 어떤 걸 쓰는지 그러니까 촉매는 기본적으로는 제품을 반응시키려면 촉매를 안 거치고는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촉매라는 부분은 어떤 제품의 그 활성도라든지 제품의 어떤 반응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매개체죠, 그죠? 그래서 반응기 속에는 항상 촉매가 있다. 이 공장에도 있고 상공장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촉매를 넣어가지고 그 촉매를 통해서 그 반응을 해서 제품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거는 개요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DH 공장이 이제 주요 설비라고 있는데 이게 뭐 주요 설비가 큰 설비에 어떤 그런 게 있을 거고 뭐 잔잔한 버퍼나 밸브 이런 거 수도 없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제품에 대한 주요 설비에 대한 거 설명이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응기 있는 건 당연할 거고 RC, 콜드박스, MBC, CS 이쪽에 어떤 이게 뭔 내용이라는 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용하는 캡바인데 기본적으로는 에 따라 가지고 제품을 능력을 이제 100% 딱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리반핑하고 제품을 이제 생산을 늘리려고 하면 그게 이제 바틀렉이라 해서 이게 딱 목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틀렉이 목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 장치에 대해서는 일부 캐파업을 해가지고 그 로드 그 캐파업을 시키는, 그죠? 공정의 캐파업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PDH는 그 프로판 공정은 프로판을 갖다가 수소를 떼내면 이제 프로필이 되는 그런 공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 용도가 여기서는 한 600도가 넘네요. 620도, 650도인데 그 단일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게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프로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펜 나오면 이제 나머지 나오는 게 수소가 2개 떨어져 나오겠죠. 수소 떨어져 나오는 거는 가산화수소 쪽으로 가지고 제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부산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DH 전체 공정은 이제 그 프로판 수입은 이제 SK에서 하고 있어요. SK는 거진 뭐 다 이게 수입 루트 중에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SK 가스로부터 이게 촉매, 이 백금 촉매를 통해서 이 반응 온도를 통해 가지고 프로필렌 부산물을 수소를 전환시키고, 정제 공정에서는 일부 이제 프로판 남은 거라든지 그리고 프로필렌 말고 이제 탄화수소 4가, 5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잔류물들. 그걸 분리하는 공정을 통해서 순수한 프로필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필렌은
지금 그지 99%를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순도가 좀 94%, 95% 이렇게 좀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판을 제거하는 그 수치라든지 빈도에 따라 가지고 프로필렌과 프로판의 어떤 그 비용을 갖다가 그 판단해서 그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99%라도 생산할 수 있지만은 로드가 낮으면 94%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지금 꺼졌지만 4% 받은 나머지 6%는 뭐야? 프로판이라든지 조금 더 그 연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조원가라 기본에 가지고는 전체로 봐서는 농도가 낮은 거, 94%, 95% 정도의 어떤 그게 제조원가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상공량하고 연계를 봐가지고 해서 94% 운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프로판 100%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저온 분리 공대 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압축하고 압축한 거는 기본적으로 압축열이라는 게 또 필요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반응을 해서 다시 정밀열 공정을 가는 이런 루트로 해서 지금 그 프로필렌의 공정을 이제 거치고 그죠? 그렇게 가고. 반응은 기본적으로 프로판의 조건에서 탈수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H2를 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환율은 한 30에서 35%고, 그리고 시설에서 택도는 80~90%를 해가지고 시설이만 나오는 게, 프로펠 나오는 게 한 90% 정도가 된다. 촉매는, 허별 반응은 촉매는 이제 백금 촉매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부산물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부산물이 있는 것도 발생을 한다. 반응식은 요 기본 시설 H5에 팔에서 이거 좀 두 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게 HDH 전체 공정인데 요거는 이제 프로판 공정하고 이게 프로판 라이트 요거는 보면 이제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치? 이거 해가지고 가이드 베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베드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게 가스를 통과시키면 이게 지키면 하선 팩트는 그 아모니아라든지 CL 같은 경우 오염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 베드라는 층을 뜨고 그 다음에 이게 그 D라는 거 프로판을 이제 제거를 한다는 거겠죠. 제거를 해서 이게 공정에 통하는. 그래서 이게 그 가이드 베드라는 거는 이제 그 베드 내에 이제 그 금속 성분이나 지금 성분을 제거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 1차적인 그 불순물을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FFD 플래시 베드 드라이어니까 이게 수분을 제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베드층이 있어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수분도 제거하는 1차적으로 그 제거하는 분리층이 있다. 디프로폴라이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0호, 프로판 이상의 어떤 그 10호 성분을 분리하는 제거하는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타워 형태가 돼가지고 17에서 8단 사이로 치즈를 가리고 각 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분리 공정,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지금 10호 이상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반응기는 지금 타사 공대에서 프로필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필렌으로 전환을 하는데 시도를 이제 뺀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죠? 백금 촉매 통해서 이 온도를 통하고 그리고 조합의 어떤 조건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하이히터는 만약에 소모된 일량을 이제 보충해주는 설비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수소와 반응된 걸 갖다가 허비 반응으로 각각 공기에 이제 그 온도 조절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연료는 연료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에너지 쓰지만은 공정에 어떤 나온 가스가 고온이기 때문에 그 고온 가스를 통해서 배열 해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열감기 이게 이제 GCFL 해가지고 열감 배열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 설명은 또 이제 공정에 그 일반 세오로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REC 해가지고 반응기에 이제 가스가 600도짜리 큰 게 나오겠죠, 그죠? 그게 나오는 걸 이제 그 압축을 해서 하는 설비인데, 압축해서 공기는
다시 그 전분리 공정에서 HW를 용이하게 해가지고 지금 압축을 시키는 그런 부분. 이렇게 REC의 어떤 그 메인 공정에서 가지고 조금 주는 건 있겠죠, 그죠? 근데 2단 방식이고 12K까지 압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CL은 트리트는 그 CL 성분을 이제 제거하는 공정인가 좀 공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총무 제조 시에 이제 CL 부분에 염 같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한 공정은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RED라는 거는 그 방아수소의 제거는 또 설비예요. 이게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뭘 제거하는 것에 따라서 장치가 별도로 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RED 같은 경우는 수분하고 방아수소에 제거하는 설비다. 그렇죠. 콜드박스의 역할은 수중물 그 생성물 중에 수소하고 C4등 가변 성분을 분리하는 공정이고요. 그리고 요 HP 레액탄은 이제 그 나머지 또 다 부산물, 수소를 첨가해 부산물을 갖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이제 프로필렌을 써가지고. 그리고 에탄하이저는 그 에탄 C2의 2할 성분을 분리한 거. 그래서 이건 칼럼이 지금 그 스트립바가 있고 그 스파이더가 있어가지고 10단, 18단을 분리돼서 이 각각의 색상이 다 해가지고 프로판에서 프로필렌을 분리하는 그런 공정을 보십니다. 전적으로는 이제 그 스트립바를 해가지고 순도 이제 99% 이상의 프로필렌을 정제하는 설비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칼럼이 215단까지 분리가 됩니다. 칼럼 자체가 되게 트레이가 많다고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이 분야가 제일 높게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스트립바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가산수소는 공정은 그 프로필렌 공정은 어찌 보면 간단한데 이게 배열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배열의 어떤 그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이제 불순물들을 그 프로필렌 외 불순물들을 분리하는 그런 장치들이 군데군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산수소는 또 가산수소의 주요 설비도 있는데 이제 하이드로제네이터하고 그다음 이것도 이제 그 패키지 그 충전 타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산화기가 있고 그다음 추출기가 있고 그 분류기가 있고 여기 큰 아이템으로 있고 그래서 이게 가산수소는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펠러 공정에서 이제 그 수소 나온 걸 갖다가 수소를 받아가지고 이게 그 반환 촉매 반응기에서 그 워킹 솔루션 해가지고 이게 그 용제가 있어요. 용매가 그 용제를 통해서 그 결합한 후에 이걸 다시 산소하고 반응시키면 결합하고 가산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다시 워킹 솔루션은 다시 별도의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출 공정을 통해서 농도별로 가산수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 있으면 수소의 어떤 이게 워킹 솔루션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워킹 솔루션에 반응을 시키면 산을 시키면 이런 물질이 나와요. 나오면 이게 다시 수소하고 그 산소를 산화를 시켜가지고 수소하고 EH2라는 이 물질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집기가 이제 가산수소 빠지고 다시 빠진 거는 제품을 이제 추출해내는 거예요. 추출하면서 다시 이거는 워킹 솔루션이 돼요. 그러니까 워킹 솔루션을 가지고 산화와 수소 반응을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걸 이제 다시 제품만 하고 따로 워킹 솔루션 따로 이제 그 정제를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활용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용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워킹 솔루션의 어떤 이 공정에 이용을 하고 다시 워킹 돌아오고, 그죠? 그런 형태로 이 가산수소를 이제 공정. 그래서 이게 그 워킹 솔루션 기본적인 게 주 매개체가 되니까 이걸 수소로 반응시켜가지고 그 수소 첨가를 반응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산응을 해가지고 수소하고 산소가 있으니까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가산수소를 추출한다는 거죠. 물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이제 워킹 솔루션이 다시 이제 재활용이 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형태로 이게 중요한 반응이 이쪽에 이제 반응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추출된 거는 다시 정제를 해서 순도로 맞게끔 구매를 하고 다시 분리해서 가산수소의 어떤 규격에 맞는 농도에 맞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다.
수소 첨가 반응이 촉매하여서 이렇게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그 AQ가 이제 엑스프로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산화 반응시키면 이게 다시 이제 이게 원위치로 가는 거겠죠. 가면서 가산수소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수소 반응하고 산화 반응을 이제 하면서 가산수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면 가산수소는 이 추출 공정을 통해서 이제 물기를 분리하고 그 초순수 그 대밀 해가지고 이제 순수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같이 이거하고 이제 반응시켜 녹여내는 게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온 거를 갖다가 이제 농축을 하면 30%, 35%, 50%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가수도 기본적으로 댐이라는 초순수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순수의 어떤 성상이나 이런 오염물의 정도에 대해 가지고 분량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게 조건이 뭐라 되겠죠. 이게 초순수 그 정밀하게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형태로 조금 일반적으로 수가 조금 낮아도 문제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주 농도에 맞게끔 이렇게 그게 이제 불순물에 대한 어떤 그 관리의 어떤 포인트가 조금 많이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 공정을 통해서 다시 재생 공정을 하고 그래서 정제를 해서 이제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산수소는 물론 우리 보통 가정에는 그게 쓰이죠, 그죠? 우리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클리닝 수로도 쓰이고 일반 그 세척하고 락스 이런 데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찌 보면 이게 여기도 이게 유해하고 유독한 물질이겠죠, 그죠? 관리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에 대한 대략 보니까 가수도 생산량이 있겠지만 그 공정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밀조밀하게 정밀하게 어떤 그런 부분 큰 타워란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가지고 조밀조밀한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정밀하게 가까운 그런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1차 공정은 됐고요. 이 공정 설명은 계속 들었죠? 제가 처음이 아니죠? 안 들었나? PTA 많이 들었어요. PTA 많이 들었을 거고. 공장의 어떤 공정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 지금 한 분 계시지만 그 공정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부분은 현대에 가셔가지고 오히려 더 자세히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부탁한 거는 이제 석유 상공장 부분인데 석유 상공장은 이제 제가 있는 쪽이니까 상공장에 대한 공정이 이런 부분도 꼭 생산에 있는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공무 개전 있는 또 안전 환경은 더더욱 그렇고 지금 비용이 여기 업체 미팅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거 안 나? 예. 업체 미팅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떤 안전환경팀에 있는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품의 어떤 성상에 어떤 공정의 시스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말이 되고 알아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전환경팀 경우는 안전환경팀은 더더욱 많이 알아야 돼. 그 제품에 대한 MSDS라든지 성상이나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기술군정은 돼요. 기술군장 이거 AM 친구는 M만 하면 되지만 기술군장 몇 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기술경욱이 없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AM NACM 5개 6개 다 어떤 형태고 제조가 어떻게 된다는 거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1공장은 제품 하나, 2공장 2개, 3공장 5, 6개. 그러니까 일을 어찌 보면 그게 어떤 제조업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지금 3배,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물론 덩치는 1공장 게 많이 크지만 상공장은 되게 잔잔하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상무장 같은 경우는 이제 AN하고 이게 NaCn이 이제 주 그거거든요. 이제 그 메인의 어떤 역할인데 이게 이제 부산물이 나오는 게 아세토니트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 아세토니트릴이 이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태웠거든. 태웠는데 기본적으로 태우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이거 전제해가지고 만든 게 또 아세토니트릴 공정이에요. 그리고 AN에 나오는 부산물 청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산이 나오는 걸 이제 원료로 한 게 NaCn이니까. 그럼 NaCn 유화는 또 뭐야? 여기 또 부산물이 암산하는 게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거 그냥 뭐 어떻게 뭐 소각하려니까 또 아깝지. 그러니까 또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공장에 보면 또 이제 요게 AN 공장이 또 항산을 쓰거든요. 항산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암산하는 걸 항상에서 항산 제품을 또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항산에서 이렇게 여기서 갖고 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끼려니까 그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또 항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에 4가지인데 여기 말고 이제 항산이라는 게 또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N 쪽에도 이제 조금 그 그레이드가 높은 PGAN이라 가지고 그 아까 퓨리파이드라는 게 정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 정제한 그런 AN 제품을 또 생산하고. 그래서 상무장 같은 거 6개가 지금 생산돼요. 그러니까 그 공무도 마찬가지. 공무의 부분도 뭐 작업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제품이 이게 뭐 어떤 제품이고 이게 만약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 계정도 공정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현장 가본다고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걸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듣고 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요즘 세대는 좀 그렇잖아요. 내 것 좀 보고 이렇게 딱 알려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건데 어쨌든 여러 두 방면 알아야 된다는 거. 요즘은 그 생산팀에 있는 친구가 기술공 가고 기술공정에 있는 친구가 또 생산 가고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덤벼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팀은 더더욱 항상 그 뭐든지 그 배우려는 그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고 뭔가 알아야 이제 사전에 어떤 관리하는 거라든지 위험성이라는 게 알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치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상무장 위치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계시는 데고 이게 이제 1, 2공장 같이 옆에 있다는 거 아실 거고 상무장 위치는 이렇게 주변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우리 해상공단이죠, 그죠? 공단이고 아까 이쪽으로 가면 NEP 있고 동서석유라는 데가 이게 이제 요 서울상공장하고 쌍벽을 이루겠죠. A행 공장에 제품이 나온 데가 이 공장하고 이 공장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무장 태양산업하고 성수석유가 있는데 이 동서석유는 이제 일본 계열로 넘어갔죠, 그죠? 일본 계열로 넘어간 일본의 어떤 자회사가 된 상태고, 그러고 이게 지금 뭐 다 알겠지만은 이제 AN의 그 어떤 제품을 그 ABS고 이런 그 제품의 어떤 그 원료 공급 이런 거를 이 공장에서 두 공장에서 했긴 했는데 요즘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중국산에 대한 그 어떤 수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중국 수입산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예전에는 이제 가격으로 막 다운시켜가지고 막 집어넣고 했는데 요즘은 제품 질도 좋은 것 같아요. 중국이 대단해졌어요. 제품 질이 좋다가 가격까지도 괜찮으면 당연히 국내에서는 그걸 쓰려 하겠죠. 그게 이제 요즘 중국에서의 그런 생산 캐파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습득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했든지 그 기술을 획득해가지고 그 현업에 그게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제품을 이제 판로를 막고 개척하는 게 중국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게 상무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 이 부분은 이제 태양산은 이제 성적이에요. 성적인데 덩치를 보면 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성적상은 되게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석유화성이 퀸 도로가 있지만 이 상무장하고 이 연계 지금 석유 상무장의 어떤 이 부분에 AN 제품은 이쪽에 이제 그 제품 탱크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게 배관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그럼 여기서 부두로도 가고 공단 쪽으로도 출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공장에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도로 쪽에 보면 밑으로 걸부터 해가지고 두 군데 이제 그 지하 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스팀이라든지 요 이제 AN이라는 제품이라는 이런 게 다 이렇게 통해가지고 스팀도 공급을 해주고 이런 배관이 있거든요. 돌아가시면 담배 피는 데 보면 딱 그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산하고 어떤 관계는 지금은 뭐 스팀 공급이라든지 유틸리티 있는 부분에 공급안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많이 그 교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석유 상공장은 후지 정도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 27,000평 정도 돼요. 그리고 제곱으로 보면 한 9만 정도 되고 그게 한 27,000평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조금만 좀 틀릴 수 있는데 한 200년, 3년 걸리면 200년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제품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AN 아크릴릭 인테리어라는 AN의 제품이 주 제품이고 그 다음에 모순도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조금 더 정제를 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게 이제 모순도 아크릴릭 인테리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화소다. 이 청화소다가 메인의 지금 메인이에요. 지금의 경기 라인을 보면 청화소다의 형태는 이게 그 청화소다 가지고 아프리카에 금강 있죠. 금강에서 금 추출하는데 NaCl 있어요. NaCl은 기본적으로 살충제라든지 이제 독성이 많기 때문에 살충제, 그 다음에 제초제 뭐 이런 데 쓰이는데 금강에서 가지고 금강에 금을 이제 녹여가지고 추출하는데 NaCl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금값 장난 아니죠. 그러면 금값이 오르면 요 공장은 어떻다?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NaCl이 그지 석유하고 조금 벌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 오고 금값의 어떤 형태가 더 올라오고 이러면 약간 영향을 받아 오히려 이제 정화생활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한비료가 이제 보면 비료 운영인데 복합 비료가 쓰일 때 이제 유한 비료가 들어가게 되죠. 비료의 생산을 있고 그다음에 아크릴릭 인테리어가 있는 제품에서 아세톤 인테리어 해가지고 ACL이라는데 이것도 이제 제품화하고 있어요. 요거까지 해서 5개. 아까 황산이 나온 데 있죠, 그죠? 황산도 제품을 하고 있어요. 황산이 나온 거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다시 대인 공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량 N 공장을 공급을 해서 사용을 시키고 있다고. 외부 판매에 어떤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6개 제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보면 저게 이제 우리가 캐파 25만 톤이 프로필렌도 25만 톤이에요. 25톤인데 조금 리방핑하고 조금 캐파 배가 28만 톤까지는 생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리는 가는데 일단 생산 안 돼요. 그리고 제품이 28만 톤 가려면 점수가 없는 형태로 가야 돼요. 이게 저희가 1년 과거에 한 1년 5개월 1년 6개월만 점수를 했는데 그때 맞춰보면 딱 핀터를 보면 이제 점수가 안 하는 게 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때는 28만, 9만 톤까지 했고, 보통은 점수를 해가지고 매년 이제 한 25일 전후로 해서 그 정도의 어떤 점수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7월달에 점수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7월달 내에 이제 공장을 끄고 공장에 내부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되어 있어요. 정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정비자 25일을 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장치의 어떤 클리닝 해야 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게 좀 많겠죠, 그죠? 많아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고 1공장도 이게 가끔씩 정비를 하는데 거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우더 공장이잖아요, 그죠? 파우더이기 때문에 뭔가 스케일이 깨지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제 RS를 해가지고 살짝 한 일주 정도 이렇게 그링하는 그런 작업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정비를 셧다운을 해가지고 정비하는 거는 거기도 1년 정도 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필렌 공장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체 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기체에서 액체가기 때문에 흙수로 되게 위험성은 있지만 클린해요. 되게 깨끗해요. 이게 깨끗해서 이게 정비하는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상공장의 어떤 그 정비하는 일정하고 비슷하게 왜 원료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공장의 어떤 정비의 패턴은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공장은 프로필렌 암모니아 기체 액체 가지고 기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액체를 만드는데 액체를 만들면서 이게 폴리머 그러니까 이게 파울링 되고 이게 이제 불순물 이런 게 누적돼 가지고 칼럼에 쌓이고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방화범 공장 아니지만은 되게 청소해야 될 거 좋고 이게 누적돼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온전히 칼럼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5개월 정도 만에 이게 공장 다운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술은 25만 톤이고 라이센스는 초기에 미국이었어요. 미국에다가 지금은 2006년대 해가지고 총매를 바꿨어요. 총매를 바꿔가지고 2006년대 일본 총매를 해가지고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일본 총매를 지금 하고. 그래서 NACN은 기심해가지고 일본 걸 그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수자비는 2,600억 정도가 됐다. 아모시데이션 펌프라는 건 아모니아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아모니아를 지고 있네. 그래서 주력에선 짝에는 이제 왼쪽에는 25만 톤에 있던 게 28만 톤, 9만 톤까지 생산해갔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설비에서 고순도 AN을 쓰는 거에 한 4만 톤 정도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AN 제품 나오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수지 타고 해가지고 한 번 더 거치면 그 AN 25만 톤 중에 4만 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NACN 같은 경우는 초기에 2만 톤이에요. 2만 톤인데 얼마? 지금 6만 톤 가까이. 되게 2만 톤 자꾸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어떤 생산 캡바보다는 많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한비료 공장, 그 다음에 비료 공장을 전설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95년도에 기공을 했고 97년도에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97년 4월, 아까 20년도 97년이었죠, 그죠? 똑같은 시기에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메인 가동은 25만 톤, NACN은 2만 톤에서 베이스를 했는데 이 갈 때마다 자국자국 이것도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하고 정산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004년도네요. 4년도에 총매를 경찰해서 일본 총매를 바꿨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고순도 AN을 정제했다. 그리고 NACN 정산했고 계속 정산을 하고 있는 형태로. 그래서 비료는 2009년도에 비료 공장을 가동을 했고, 그리고 아세트 공장은 2010년도. 2010년대 아세트 공장을 해가지고 2010년도 전에는 모든 제품을 다 이렇게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설비라는 정설의 배경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계열이라는 게 이제 프로필렌을 받아가지고 제품 쓰고, AN 공장에서는 AN 공장의 AN은 다시 아크릴 파이버 쪽, 파이버 쪽에 원료를 공급해서 이제 제품을 경쟁을 확보하기 위함. 그리고 AN을 가지고 또 우리 CF 있죠, 그죠? CF 가본 파이버도 AN 공장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 이런 부분도 다 AN 쪽으로 통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인지하십니다. AN 공장의 어떤 부산물이 HCN이 나오거든요. HCN을 원료를 하는 게 NACN이다. 이게 메인 공장에서 부산물 나오는 걸 다 제품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고순도 AN은 아크릴 이제 아크릴 아마이드를 해가지고 이 아크릴 아마이드를 만드는 그 업체가 있겠죠, 그죠? 이 업체에 원료가 쓰이는 게 이제 고순도 AN이에요. 고순도의 불순물을 한 번 더 정제해서 아크릴 아마이드용 AN을 만들어내는 걸로
기관 비료는 해외 공장 이제 일반 설비 전환에 따라 가지고 암스 이렇게 부수물 나오는 것 갖다가 비료를 만들고 있고, 항산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용융항을 통해 가지고 용융을 분류를 해서 제품을 항산을 만들고 이 항산을 다시 N 쪽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세토니트릴은 N 공장의 이제 부산물이에요. 또 아세토니트릴 이제 그 나오는 소각설이 하던 거를 제품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상공장 이게 맵인데 이 맵 중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고 보면 이제 이거 파란색이 이제 N 공장 N 공장이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이 볼탱커 원료라든지 냉각탑 이런 거 모든 걸 N 공장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앞쪽에 이제 NACN이 있고 항상 공장, 비료 공장이 조그마한 게 있고, 요게 지금 파란 게 이제 아세토 공장이고, 그래가지고 제품에 요거는 이제 저게 BGAN이라 가지고 이쪽 부분에 BGAN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공장은 되게 고민조밀하게 이렇게 제품 그 장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뭐 조직도는 좀 바뀌었으니까 이게 인증하시면 되고, 어떤 뭐 AN 생산팀, NACN 기술 보건팀이 있고 공무개선팀이 있다. 공무게 나뉘어졌죠. 공무개선 조직적으로 이제 다르죠. 공정은 조금 한 5분 쉬다가 합시다. 네. 정말 보면 이게 메인 공정이에요. 메인 공정이고 이게 이제 다 부산올리면서 이게 제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6가지를 했죠, 그죠? 거기 들어가는 문제. 수격 상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공장이 프로필렌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하고 산소, 공기 이걸 이제 반응이 제품이 주 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필렌은 이 공장에 그래서 받고, 암모니아는 배관을 해가지고 롯데 정밀에서 받아요. 그래서 제품은 이 두 개, 보면 나가 볼 땐 그 두 개, 6개 있는 거, 4개, 2개가 프로필렌 4개, 암모니아 2개를 해서 이렇게 제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라는 거는 산소 필요한 거겠죠, 그죠? 산소 필요해서 이게 제품 집어 있는 거예요. 공기를 집어 있다는 거는 산소가 20 필요하면 나머지는 뭐야?窒소지. 그러니까 반응기만 빵빵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상공장에 캐파업을 해가지고 로드를 올린 게 뭐야? 반응기에 뭘로? 순수 산소를 넣었어. 그러니까窒소는 필요 없다는 거, 빵빵이 필요는 없으니까 순수 제품 저거 시스템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캐파업 해가지고 102% 막 이렇게 운전할 때는 산소를 넣었어. 산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제품을 어떤 캐파업 시키는. 이게 이제 일반병의 어떤 주 어떤 해결 방법이 되겠지. 지금은 로드가 한 85%로 좀 줄었어요. 이게 제품의 어떤 팔로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가지고 산소는 안 들어가고 순수 대기 중에 에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공장은 이게 AN이 팔로가 좋으면 제품 많이 생산하면 되지. AN 팔로가 안 좋으면 제품을 낮추면 되지.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부산물이 뭐야? 청산 HCN이 있지. 내가 아까 HCN 팔로가 좋다 했지. 그랬기 때문에 이걸 손해를 보면서 요걸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좀 그래요. A는 지금 상태에서는 팔면 오히려 좀 손해. 제조가보다는 하도 N 중국산이고 이렇게 손해. 대신에 뭐 HCN 나와야 되잖아. 이거가 괜찮은 거. 그래서 정화소득 생산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장 전체를 보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공장의 그 제조원가보다는 판매가도 지금 싸. 그래서 이 공장의 휴지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이 공장 상품 제조원가 영업이익 보면 이 공장 상품과 합해가지고 이렇게 따져요. 상공장 거는 우리는 손해지. 이 공장이 비싼 거 쓰니까 맞지 그게? 근데 그게 손해인데 그거 이 상공장 따져가지고 이제 로드의 정도를 보는 게 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작정 A를 줄일 수는 없어요. 안 좋다 해가지고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상공이 추진하는 게 순수 HCN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아나 모르겠네. 네,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내운전해가지고 하는데 요거 이제 상관없이 HCN을 만들면 뭐 NACN 하면 되잖아, 그지? 그 HCN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래 하다 보면 그 HCN은 풀로 떼고 그거 가지고 NACN 만들면 되잖아. HCN은 같이 이제 추가적으로 저 양만큼 또 이게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 NACN 필요 없는 그 HCN 공장을 추가 프로젝트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지고 필요 AN이 돌리면 손해면 그거는 좀 더 줄이면 되잖아. 대신에 HCM 공정 생기면 그거는 생산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런 형태로 이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상공장의 지금 시작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반응기는 반응기하고 반응을 하면 온도 높다는 거겠죠, 그죠? 반응하고 급냉 온도를 항상 낮춰. 이게 기체예요, 그죠? 기체는 이렇게 딱 액션을 만들려면 온도 자꾸 낮춰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급냉하고 흡수하고 해수하고 전산 분리하고 이렇게 가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 흡수까지가 지금 요 두 개예요. 두 개고 나머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해수 공정해서 이게 제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반응한 거는 요런 형태로 가요. 프로필렌하고 암모니아하고 산소 반응해가지고 CH2CH, CN으로 해가 N으로 나오고 나머지 거는 뭐 부산물 HCN 나온 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하고 급냉하는데 이 급냉하는 데서는 기본적으로 요 이제 그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급냉을 하면서 암모니아가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걸 해요. 항산을 넣어가지고 중화를 해요. 중화하는 게 이제 요한 용액이 나오거든요. 그게 암스를 해가지고 요한 넣으면 이걸 원료로 해서 요한 비료를 만들고 이 급냉에 필요한 항산 이제 암모니아가 많으면 이제 중화를 시키려고 하면 항산을 넣어야 되거든. 그래 항산을 넣은 게 요 항산 공정이에요. 그래서 항산 공정은 용융황, 몰튼 설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항산을 만들면 이걸 건조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제품이 나오는데 다 전량 N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중화된 그 이완 용액은 비료로 가고, 그리고 요 이제 급냉돼 가지고 흡수를 이제 AN에는 흡수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나머지 요 이제 질소라든지 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반응 안 한 거, 그거는 다 뭐 소각을 하는 거예요. 소각 뭐가 있겠죠, 그죠? 그래 소각하고 흡수된 거는 다 해수하고 해수된 부분은 여기 이제 그 유기물들이 있으니까 AN하고만 아세토 해가지고 다 분리가 할 거예요, 그죠? 분리하는 공정이 이제 미정제 ACN이 있으면 이걸 이제 농축하고 불순을 하고 정제하는 게 아세토 공정이고, 요 해수된 거는 이제 유기물을 분리하고 분리한 거는 이게 분별 증류거든요. 증류되면 이제 온도 유기물 높은 거는 이제 온도 유기물이 베이퍼가 되면서 이게 이제 그 A는 온도 콜런점이 한 70도 80도고 여기 이제 정산이 이제 섞여 있어요. 정산 있는 건 27도 8도 이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산분류 온도를 살짝 올려가지고 분류를 해요. 분리하면 이 정산 나오는 거는 HCN이에요. HCN이면 HCN 우리 똑같이 있는 거 알죠? 다 HCN으로 만들어요. CN이 붙었다는 거는 다 유독하고 똑같아요. 그런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 CN의 정산을 기본적으로 반응하고 여기 반응하려고 하면 가성석을 집어넣어. 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뭐 NaC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NaCN 공정을 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정화소다 공정이고, 요 뒤에서는 이제 건조를 해요. 건조라는 건 이제 물을 분리를 한다는 거겠죠. 그죠? 물 건조하고 나면 이제 제품이 나오고, 이 제품이 나오면 이제 AN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ACR이라는 아크릴레인이라는 옥사졸 이런 걸 한 번 더 제거를 해서 고순도 AN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제품에서 구성물 나오고는 다 제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일이 딱 짜여져 있는데 이 공정이 뭔가 문제가 좀 못 돌리고 뭐 샷다운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야 되잖아. 같이 이게 다 연계가 되잖아, 그지? 근데 이 부분 아세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문제가 돼가지고 이 공정이 끊었다 이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돼? 다 이제 소각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소각하고 볼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원료는 프로필렌 아모니아 공기 반응시켜가지고 정제 기능을 공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반응은 이제 발열 반응이에요. 온도가 높아가지고 발열 반응이면 이제 물 냉각을 시키면 그 포이즌 이제 베이퍼라이징 되겠지.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스팀이라. 그지? 부산물 HCN은 NH2가 조절해가지고 NaCN이 되고,
농유황은 블루다운스를 연수해가지고 이렇게 전환의 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유황병역은 열전 타수에서 유황 비료를 만들고, 마센 리테일은 농축에서 아세톤 리테일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게 제품에 대한 서 그래서 요 공정 이거는 AN에서 하고 있고, 요 공정 요 아세토까지 이제 하겠죠. 요 공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NaCN 쪽에는 NaCN하고 유황비료하고 항상 이 세 개를 제품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세 개가 나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프로필 암모니아 원료를 만드는 거는 핵심은 이렇게 돼 있어. 그 유분기라고 하나 있고 이 암모니아가 분리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C3 프로필렌이 메톤이 피드가 돼. 지금 보면 이제 그 운전을 하는 거 보면 메톤이 피드가 되는 걸 보여요. 보여가지고 울 보면 여기에 전환율이 나오거든요. 75%가 정도가 돼요. 75% 되면 이 75% 되면 여기 얼마 나온다 이런 게 계산으로 되겠지. 계산을 해봤지, 그지? 네, 그런 형태로 제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돼요. 그래, 이 제품은 그 약간의 뭐랄까요, 좀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일부러 맡으면 안 되겠지. 맡아는 봤어 나도. 근데 약간 자극적인 냄새가 푹 찌르는 냄새가 나긴 나요. 그래서 이게 자체로는 액체이기 때문에 무색 투명한 액체인데, 어쨌든 이게 분별 정류를 한다 이러면 베이퍼라 떼가지고 응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깨끗한 건 다 날라가지고 좀 응축을 하는 거겠죠. 좀 밑에 깨끗 안 하고 뭐 배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밑으로 이제 칼럼에 쳐지는 거예요. 쳐져가지고 칼럼 내부에 잔존하든지 파울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류의 어떤 기본 개념 베이퍼라이징 되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되게 투명한 형태로 된다. 그런 점 70%고 뭐 유도물질 유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농도는 지금 가정에서 사무실용 전자제품, 우리 뭐 일반 요는 제품의 어떤 바디 있죠, 그죠? 바디 냉장고, 냉장고의 어떤 그런 거 강도 그런 부분에 다 지금 내외장재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일본 아까 이야기했듯이 10% 20%는 아크릴 쪽으로 가요. 아크릴 공정 쪽으로. 그래서 아크릴 섬유에 원료로 되고 있다. 공정도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흡수탑까지는 지금 두 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갈래 있고, 요 반응이 있고, 건능탕 있고, 흡수탑 있고, 그래가지고 두 갈래로 해서 나중에는 이 부분은 한 갈래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이 반응형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죽어버리겠죠. 이 죽어버리고 이게 한 갈래로 가는 거예요. 스타트하고 공장 끌 때도 이게 점수 끝나고 스타트하게 되면 요게 하루 이런 식으로 스타트 하면서 하는 그 형태도 조금은 이제 시간 입적으로 이제 두기니까 다가가고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응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테스트탑에서는 아까 크루더라는 게 미증계됐다 했죠. 크루더 A는 나오고 이 부분은 이제 배수가 되는 거예요. 배수가 되면서 이게 이제 그 되게 더러운 그 폴리마라든지 생긴 게 형성이 돼요. 유기물만 이제 날아가서 정상따고 가고, 정상따고 간 거는 그 27도 HCM 거기에 있죠, 그죠? 이 부분에서 분리가 되고 A는 밑에 빠져가지고 건조되고 전분돼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약적 설명을 해보면 반응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제품 암모니아하고 공기하고 이제 반응을 하면서 촉매가 있어요. 반응기 촉매에서 아니 촉매가 프로다인 되면서 이게 그 베이파의 어떤 A를 제품을 제조하는 거예요. 온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온도 기준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반응기 내부 온도를 460도 이렇게 유지를 해요. 460도보다 올라가면 활성이 좋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프로필렌은 줄여야 되겠지. 줄여가지고 고프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400L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에 이제 코일이 있는 거예요. 코일이 있어가지고 한 100도짜리 이제 그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열 받으면 그건 냉각이 되는 거겠죠. 냉각되면 뭐가 나와? 슈퍼히터 돼가지고 이제 그 스팀이 발생이 되고, 그 스팀 발생된 게 다른 열으로 이제 쓰이고 이렇게 형태가 돼요. 그 반응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0톤이 나와요. 스팀이. 되게 반응이라든지 열량이 이렇게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온도 기준으로 프로펠러 유압 조절한다. 그래 검냉탑은 이게 460도짜리인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면 이게 온도가 이제 한 90도짜리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검냉을 하고 그 암모니아가 조금 더 들어가요. 반응이 이제 암모시데이션이라는 건 암모니아 형태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1 몰 비닐이 있지만은 약간 지금 1.08대 1로 해가지고 분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조금은 더 과하게 넣어가지고 미반응 암모니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반응 안 되는 암모니아는 어떻게 해? 항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암설한 암모니아 설페트가 항산 암모니아하고 항산화하고 이게 반응을 해서 암설한 용액을 만들어요. 이 용액 만든 거를 이제 비료로 만드는 거예요. 이 형태로 톱스탑은 이제 유기물이 이제 있기 때문에 유기물에 하고 이제 물하고 이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하고 가스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질소라든지 이런 가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프로필렌이 94% 5% 운전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유기물 탄화수소 4~5%짜리 프로파닌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로 가? 반응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 이렇게 가스를 해가지고 더블오비로 가. 더블오비라는 거는 웨이스트 옥시데이션 보일러예요. 보일러인데 그 보일러를 폐가스도 이제 소각하는 그런 보일러예요. 그래서 이제 가스의 어떤 폐기물, 폐가스 이런 거는 다 여기서 소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스를 보내가지고 태우고 있고, 헬스탑은 유기물 중에 AN하고 HCN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유기물에 이제 이 AN, HCN하고 모든 게 이제 다 돼 있는 건 이걸 분리하고 나머지 물은 이제 바탕으로 쏟아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청산분리탑은 크루드 AN 중에 이제 HCN이 있는 거, 이거는 온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이 분리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급을 에덴션 쪽 공급하고 나머지 양이 좀 되는 건 보일러 쪽으로 이제 소각을 하는 거예요. HCN도 연량이 있어요. 연량이 있어가지고 저걸 소각을 하게 되면 연량이 어떤 기여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탑이 이렇고 건조탑은 크루드 AN 쪽에 이제 물을 제거하면서 제품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라이트한 헤비 물질, 불순물을 제거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웨이스트 보일러는 배가스를 소각하고 공기가스도 다 소각하면서 스팀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세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도 약간의 무색 투명한데 이것도 냄새가 좀 나요. 그리고 달콤한 냄새 나는데 이 아세톤 공정은 시약이라든지 제약용 용제, 전해질, 유기물 유제 등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 아세톤은 요 해수탑에서 이쪽에서 이제 아세톤가 82도 끓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A는 올라가는데 82도 쪽에 여기 농축이 되겠지. 여기서 빼낸다. 이게 집중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아세톤을 빼내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세톤은 지금 대만 기술도에 했어요. 10년도 해가지고 스타트해서 지금 11년도에 스타트해서 10년도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되게 작아. 연 800톤 지금 하루에 101톤 정도가 나요. 지금 로드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캣바로는 800톤짜리인데 지금 제품으로는 하루에 1톤 정도 나오고 있다. 주원료는 지금 해수탑에서 나오는 아세톤 한 3.3%에서 4% 나와요. 이걸 빼내가지고 99%를 만드는 공정으로 이렇게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세톤 공정인데 이거 공정은 여기 이제 얘네 해수탑에서 나오는 거 3% 4% 넣으면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칼럼이 3개가 있어요. 4개네. 스트리핑까지 하면 되는데 이 4개 칼럼트가 있어요. 분별 정렬을 하는 게 끓이겠죠. 그렇죠? 맞게끔 끓여가지고 밑에 바탕에 가스라든지 웨이스트를 어떤 분리를 하고 이 부분은 전제를 통해 가지고 제품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에서 가지고 칼럼 운전할 때 여러분들 칼럼 운전 어제도 배웠죠. 배울 때 보면 각 공정에서 가지고 칼럼의 중요도가 뭔지, 뭘 기준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지, 온도인지, 압력인지, 뭐 양인지, 그죠? 델타 P인지, 델타 T인지 이런 거 부분은 좀 더 인지를 해야 돼. 공정 설명하려고 하면. 특히 왼쪽에는
경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운전 조건의 중요도가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게 기준이 되는 운전 스킴이 뭔지 그리고 파울링이 되고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게 뭘 보고 판단하는지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지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관리하는 게 이제 일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 보고 칼라 뭘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공부해가지고 뭐하겠습니다. 공부하겠다 이야기만 해요. 왜? 그래야 모르는 거 자꾸 물어보고 해야지. 물어보지도 안 해. 나한테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그거 자꾸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야 그게 이제 자꾸 이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중요하지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뭘 중요한지 뭐가 이게 그 관람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이런 걸 빨리 보는데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 보면 이게 온도가 이게 몇 도 기준으로 이래 운전하는구나. 근데 보니까 쭉 올라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다. 왜 이게 올라가 운전했지? 이런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해결이 돼야 자꾸 이게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 그 팀에서 회의하고 뭐 팀장이 한 번씩 이야기하고 그럴 때 뭐 이야기 넣으면 아이템 나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이템이 뭔지 모르잖아.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를 캐치를 딱 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쓰는지 이런 걸 캐치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식을 넓혀야 빨리 수긍이 그게 돼, 내게 돼, 그죠? 회의 들어가면 그 아까 누구야? 기웅이 그 들어갔다는데 이게 어디 갔다 놓? 소방시설 점검 업체 미팅했어요. 업체 미팅인데 뭔 내용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지고 뭔 내용을 하고 업체 미팅 했으면 이 업체에서 그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단어를 하나 캐치해가지고 그걸 이게 뭔 내용 이렇게 파고들어야 돼. 큰 바운더리나 뭐 이해는 하겠지.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끄는 내용에서 단어라든지 이런 걸 캐치해가지고 이게 왜 하는지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빨리빨리 접근이 돼야 돼.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들으면 큰 흐름은 뭐 대충 이렇게 이런 뭐 업체 설명하고 이런 게 같다. 근데 업체 설명을 하는데 뭐 왜 하는지 이런 거 당연히 물어봐가지고 알아야 될 거고 업체 설명하면서 그 안에 내용 중에 그지? 그런 뭐 뭔가 캡처가 되는 중요한 단어를 팀장이 자꾸 이야기한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런 걸로 접근이 돼야 그게 빨리 배울 수 있어요. 항상 그게 묻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일상에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항상 그 뭔가 이렇게 머리에 딱 와 있을 때 들어볼 때 이게 이상한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확장하는 게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세트 공정은 이 갈라내 공정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분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AC는 약간 NAC는 이게 제품이에요. 이게 다 브라켓 해가지고 한약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공정은 이게 그 PTA 하듯이 PTA 하듯이 분말이 있죠, 그죠? 분말이 있는 게 이거는 분말이 아니고 뭐 이걸 이제 다지는 거지. 딱 롤이 있어가지고 방앗같이 쫙 다져가지고 알약을 제품한 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독물질인데 건강 아까 이야기했죠. 농약이나 의약제품도 제초제에는 들어가지만 건강색이 추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러 가면 이게 대박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거 상태가 NACN 이제 할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NACN을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HCN하고 이제 간소다 집어넣어가지고 반응하면 이게 그 슬러리 같은 게 형성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발을 해요. 정발하면 베이파를 이제 베이파를 빼내는 거겠지. 정발하고 결정화 시키고 쭉 돌아가지고 밀가루 반죽까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정을 시키면서 이게 탈수를 하는 거예요. 탈수하는 건 딱 뽑아내가지고 뭐 뺑 돌려가지고 물기 쫙 빼낸다. 빼내고 나면 건조를 하고 건조하면서 나머지 수분은 난리를 하겠죠. 수분하면 요거 앵글 갖다가 어떻게 그 롤로 갖다 찍는 거예요. 찍어내면 성형이라는 거. 성형하면서 이제 포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요것도 PTA 공장 같죠? 같아요. PTA 공장이 하듯이 이렇게 결정을 시켜가지고 성형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반응 메커니즘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정도 보면 이제 반응계 있어요. 반응계에서 이렇게 반응시켜가지고 스프레이 시키고 가슴소다 집어넣고 반응시키면 이 부분은
이제 정발기를 보내고 정발기 보내면 요게 정발을 시키고 스팀을 넣어가지고 보통 올려가지고 정발 시키고 무거운 거는 이제 이게 떨어지겠죠. 거기서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결정하고 결정 생기면 요걸 펌핑을 해가지고 탈수기로 짤 수는 있죠, 그죠? 탈수기로 탈수를 하고 탈수대가 이게 물 분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건조를 시킵니다. 핫에어를 넣어가지고 나머지 수분을 건조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성형해서 제품을 그래서 여기서 50kg 당기고 1000kg짜리가 잠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반응기는 뭐 그냥 반응하면 돼. 반응이 잘 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야? 어? 몰라? 처음 들어?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반응이 하면 여기 이제 열변기 있어가지고 이게 안을 내고 온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온도를 맞추는 게 중요해. 그지? 온도를 맞추는 게 중요한지 여기 압력이 있으니까 압력 맞추는 게 중요한지 이 반응이 하는데 반응 조건이 최적이 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이제 파고들어야 돼요. 애행 공장에도 그 반응하는 반응 조건이 뭐야? 그건 온도야, 그지? 온도에 맞게끔 하고 그게 아모니아가 과하게 들어갔든지 적게 들어갔든지 아니면 촉매가 많든지 작든지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운전의 조건에 그 파악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고 정발하고 정발도 이게 진공 정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공에서 이게 정발이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설레리 보면 이 설레리의 형태가 어떤 형태에서 설레리가 잘 된 건지 그거 보면 현장 사람들이 이거 샘플 계속 떠 또는 이걸 애걸과 전체를 시키거든. 그럼 이 샘플 비커가 몇을 실렸는데 전체를 시키고 깔아앉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볼륨이 차지하는 포인트가 있겠지. 그걸 보고 잘 된다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면서 운전 스킬이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도 인지를 이제 조금씩 배워가야 돼. 오케이,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공정은 정발기하고 결정기 형태를 쓰니까 이렇게 공정을 쓰는 것 같아요. 반응, 정발, 결정, 그다음에 탈수, 건조, 성형. 성형도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악력으로 이렇게 찍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지. 성형에 대한 거. 이거 포장한 거 한번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현장에 포장한 거 못 봤어? 현장 가가지고 어떤 형태인지 한번 봐봐. 알겠나? 너만 다라는 얘기 아니고 현장에 이거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 포장이 어떤 제품이 눈으로 봐야 되거든. 맛은 보지 말고 눈을 보고. 니 봤나? 못 봤어요. 내가 잘못했네. 액체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도 빨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봐야지. 예, 그러도록 합시다. 이런 비료는 지금 비료예요, 그죠? 비료 형태인데 이렇게 형태가 되고 이거는 약간 노란색의 파우더예요, 그죠? 파우더 형태고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암수이기 때문에 약간 CN이 있어요. 그래서 CN 처리하는 부분이 먼저 생기고 요거 정발하고 결정하고 분리하고 건조하고 저장 이건 NCM 공격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CN 처리하고 CN을 분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형태로 있다. 그럼 이 형태는 요 CN 분리인데 요 CN 분리라는 건 뭐야 비료에 CN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분리하는 공정이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하고 백과는 이제 소각을 하면 할 거예요. 하고 이게 그 슬러리 필터 해가지고 필터링 한번 하고 한 거 이제 반응을 시켜가지고 반응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농축을 하는 거지. 농축시켜가지고 이게 건조하고 탈수하고 제품을 만다 이렇게 보시면. 공정이 그건 실태적인 그거 근데 그 아이템마다 공정 설명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보면 이게 둘레 몇 개 맞죠? 그죠? A 제품, 보순도 AN, 청아소다, 유황비료, 아세토, 항산 이렇게 이 형태로 그리고 생산 능력을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N 공장에는 다 이게 무색 투명한 액체예요. 액체인데 이제 비료하고 그다음에 블로켓터 NaCN 있는 거 이거 말량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공정에 보면 현장은 뭐 보면 그 근무하시는 분은 한번 있는 형태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이게 각 부분마다 다 공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조밀조밀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경은 지금 이제 되고 또 플러스돼 있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데 있는 데가 이쪽이 좀 있고 그리고 하산 쪽이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아 저 타워는 뭐다 이런 건 인지를 하셔야지. 많은 게 양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스팀 헤더의 오케지의 벤트가 되는 거예요. 벤트. 벤트가 스팀 남아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기본적으로는 하선에 다 보내고 이게 있는데 이게 옛날 사진이라 그러는데 요 벤트가 된다는 거는 에너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겠지, 그죠? 그건 로스야. 근데 지금은 상공장에 요거 벤트가 되는 거는 5kg짜리인데 이 5kg 나머지를 갖다가 발전을 해요. 발전, 전기 발전. 그럼 남는 건 다 그쪽 발전을 다 돌려요. 그래서 요 벤트는 왜 벤트가 생겨? 압력이 높다든지 유량이 안 나오면 압력이 쫙 생기니까 지가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리는데 발전되는 부분에서 요 컨트롤 밸브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압력이 높으면 컨트롤 발전되는 쪽으로 가라 이런 형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항상 잠겨 있겠지, 그죠? 그게 운전 유틸리티에 절감을 할 수 있는 상공장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현장 가보면 이거 벤트 되는 거 없어요. 전량 다 그걸 다 이제 전기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거. 터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뭐 이는 부자 동네에 있는 SK나 이 부자 동네에 보면 벤트 되고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스팀 벤트라든지 그거 이제 유틸리티의 관리 부분도 지금은 너무 제조원가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하는 게 지금 더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1공장도 스팀 그 외부 펌하는데 목숨 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증 났습니다.